예, 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면서 전국이 흐리고 곳곳으로 빗줄기도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부지방에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태풍 다나스의 자세한 위치, 예상 경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오늘 바쁘시겠습니다. 네. 예. 예상대로면 태풍 다나스가 이제 제주 서쪽 100km 해상에서 북상을 해서 전남 진도를 거쳐서 목포 해안으로 한 네. 11시쯤 잠시 후죠.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위치부터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태풍의 위력을 갖고 있거든요. 태풍의 기준이 뭐냐면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 이상의 바람이 불고 있으면 이제 태풍으로 예. 분류가 되고 예. 지금 초속 한 19m 정도 불고 있으니까 예. 시간이 갈수록 좀 약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게 예. 이제 몇 시쯤 약해질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그러나 그 몰고 온 많은 수증기들로 인한 그 구름 속에 있는 지역들이 남부지방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태풍으로서는 그 일생을 마감하더라도 그거보다는 낮은 단계인 열대지압부 세력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남쪽에 영향을 주고 그게 또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동해안에 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규모적인 측면에서 좀 더 파악을 해보면 기상청에서 밝힌 다나스의 중심 기압 그리고 풍속을 보면 소형 태풍에 속한다라고 그렇습니다. 들었거든요. 원래 이 태풍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올 때까지도 그렇게 세력은 강하지 못했습니다. 예. 통상 태풍이 북상하면서 얻는 에너지는 따뜻한 바닷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예년과 달리, 평년과 달리 또 작년과 달리 태풍이 지나는 그 제주 남쪽의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2, 3도 낮았거든요. 자, 이러한 원인들이 예. 태풍을 더욱더 강하게 발달시키지 못한 원인이 됐고 또 우리나라 한반도 서쪽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건조한 공기가 딱 버티고 있으면서 예. 우리나라 서울 등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내리지 않게 한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하층 간의 어떤 그 윈드 시어, 바닷물의 어떤 온도 이런 걸로 봤을 때 크게 발달하진 않았지만 그나마 이 정도 그 소위 태풍으로서는 좀 소형이지만 남쪽에 많은 비를 공급을 해줬죠. 맞아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흔히 태풍하면 바람 때문에 피해 입는 거 생각하지만 보니까 이게 바람이 약하면 그래서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이동 속도가 좀 늦어지면 피해가 더 크다고 하던데 그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강수량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느리면 그만큼 더 많은 비를 뿌리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또 더 강한 바람을 그런 영향권에 오래 들기 때문에 예. 1시간 예를 들면 두드러맞을 거 뭐 서너 시간 이런 격이죠. 그렇군요. 네. 예, 저희가 진로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 다나스가 또 이제 지난해 찾아왔던 태풍 쏠릭과 네네. 유사하다고 해서요. 네네, 좀 그렇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통상 1년 12달 중에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개수는 예. 모두 한 25개에서 한 26개 정도 됩니다. 예. 자, 거기 이제 평균을 내면 25.6개인데 그 중에 우리 8월 달에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죠. 예. 그런데 이 태풍은 7월 태풍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진로가 아까 쏠릭도 2014년도에 나크리 7월 태풍으로 우리나라에 또 이제 그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그 1987년 셀마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7월 태풍 그래서 1년 중에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8월에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찾아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9월, 그다음에 7월인데 뭐 올해는 이게 5호 태풍이거든요. 태풍이 발생한 개수로는 그렇게 많은 그렇게 현재 7월 이때쯤에 5개 발생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발생한 해는 아니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그 7월 태풍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네. 이 얘기 나온 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다나스라는 것이 이 장마철에 한반도를 찾아온 건데 네. 그러니까 이례적인 만큼 뭐 예측도 쉽지 않았고요. 네. 또 소형 태풍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급 물폭탄을 품고 있을 만큼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예측이 7월 태풍 이런 거는 왜 그런 거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꼭 이 7월 태풍이기 때문에 뭐 예측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태풍 자체가 그 망망대해를 지나면서 기찻길 없이 지나는 건데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건 뭐 당초에 2, 3일 전 또는 하루 전 또 당연히 그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7월 태풍 네. 셀마라 1987년도 왔던 거. 예. 7월 9일부터
뭐 7월 16일까지 괌 동쪽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번 그 나크리와 그 괌에서 필리핀까지만 빼고는 매우 유사한 진로를 지나갔거든요. 그건 제주도를 지나서 고흥반도에 상륙을 했는데 그때는 완전 초대형 태풍이었거든요. 중심 부근의 기압이 910 헥토파스칼. 예. 이번 다나스는 뭐 990 헥토파스칼이니까 그 위력은 뭐 그때와 비할 바가 아니죠. 그때는 34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이게 한밀 예측이 엇갈린 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각국이 기상청이 갖고 있는 그 수치 모델의 예. 그 어떤 성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뭐 좋고 어떤 게 나쁘고가 아니라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자, 이 태풍이 발생해서 뭐 전 일본이건 뭐 미국이건 이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할 것이다. 통상 7월, 8월 오는 태풍들이 다 그렇거든요. 9월. 그런데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 어디까지로 모의를 하느냐. 예. 그거를 이제 그래서 그렇군요. 그럴 때 우리나라 예보관이 뭐 외국 거를 그대로 모방을 하거나 따라서 할 이유가 없는 물론 거죠. 그렇겠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지금 아마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지역에 네.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소식을 보고 있으실 것 같아서요. 지역별로 어느 시간대에 좀 유의를 해야 할까 이런 부분을 그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는 이제 그 중심이 제주도 서쪽을 통과했고요. 예.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목포 남남 서쪽 약 한 뭐 100km 그 바다의 중심을 두고 있거든요. 예. 중심이 그렇다는 얘기고 이 반경이 강풍권이 한 100km 정도 되니까 그 전라 남북도 또 경상 남북도 예. 이쪽이 어찌됐건 태풍의 위력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예. 초속 17m 이상을 유지한다고 하면 강풍에 속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강풍 그러면 초속 14m 이상을 강풍으로 분류를 하는데 네. 17m 있으니까 태풍의 영향권에서는 뭐 바람은 아주 강하진 않지만 강하게 불 거고요. 그 비구름 많이 퍼는. 근데 이 태풍이 특이한 게 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 비를 뿌리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 못? 예. 그 아까 말한 그 북서쪽에서 중국 쪽에 내려온 그 건조 공기가 예. 딱 그 서울 이쪽까지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습니다. 네. 좀 요즘 습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그나마 그 아까 열대야 나타났다고 하는 게 이 네. 태풍이 피스톤처럼 예. 올라오면서 그 전면에 있는 더운 공기를 밀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상충하고 있는 거군요. 네,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면 부딪히는 면이 남부 지방에 걸려 있고 또 이 태풍이 올라올 때 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장마전선이 놓여 있었거든요. 예. 그 장마전선으로 남쪽에서 뜨거운 공기를 습한 공기를 공급해주면서 장마전선이 발달을 했고 그 영향권이 남부까지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랬군요. 이게 결국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좀 더 강해서 밀어붙였으면 지금 중부지방은 이 물 부족이 좀 약간 심각한 약간 상태거든요. 가뭄 상태인 거죠? 그렇죠. 예. 지난 6월 26일 장마가 시작된 첫날도 제주도와 남부에만 비가 내렸거든요. 중부는 비 온다더니 왜 안 와? 이런 소리 나올 정도로 비가 안 왔거든요. 그 뒤에 뭐 대기 불안정한 소낙성 곳에 따라서 좀 내렸지 이렇게 넓은 면적에 비를 뿌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 지금 댐이 말라가고 있는데 이 태풍에 의해서도 못 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 그렇군요. 중부는 좀 그러니까 중부지방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뭄 상태 때문에 좀 비를 뿌려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남부 지역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비를 그렇죠. 내리고 있고 저희가 아까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제주 지역은 지금 역대 1강수량으로 7월 1일 강수량으로 역대 3위를 기록할 만큼 많은 네, 비를 뿌리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인 건데 뭐 아무리 태풍이라는 것이 약하다 하더라도 태풍급 강풍이라는 말도 쓰는 것처럼 네. 어쨌든 바람이 세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고 그렇습니다. 네. 같은 경우는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큼 많은 비가 좀 내릴까에 대한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이 태풍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지금 많은 비를 뿌린 지역에서 예. 앞으로 한 100에서 200mm 정도가 더해지면 100에서 200. 네, 예. 뭐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내린 만큼이 더 올 거라고 전망은 안 되지만 태풍으로서 지금 마무리 들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비는 남부지방 그치지 않을 겁니다. 예. 내일까지도 이어질 테니까 그 동해안 그러니까 저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방에 올 거고. 지금 상태에서 조금만 더 중부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기상 조건이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뭐 앞서 짚어주실 때 뭐 비바람은 여전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있으셨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태풍 다나스 세력이 좀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악화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희가 더 강하게
따를 가능성은 없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육지로 중심이 상륙하게 되면 네. 더 그 지면 마찰 때문에 세력을 급격히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태풍으로서는 뭐 생명을 다하지만 이 태풍이 몰고 온 이게 태풍으로는 끝나지만 열대 저압부라고 하는 우리가 네. 말하는 온대성 저기압보다도 더 어떤 많은 그 수증기를 머금은 그런 그 비구름을 가지고 이동할 거기 때문에 곧 아마 한두 시간 안에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오면 이제 소멸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태풍의 일생은 마감하죠. 그런데 이제 열대 저압부로 다른 이름인데 네. 중심의 바람이 조금 태풍보다 약 17m보다 낮아지면 예. 열대저압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열대저압부를 그게- 머무르게 그거는- 되면 비는 엄청 뿌리게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대저압부라는 그 저압성 그 순환도 예. 태풍에 못지않은 그런 정도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오후에 이제 그 남부로 지나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걸로 보는 거죠. 열대저압부가 한반도에 머물고 있을 때 얼마만큼 많은 비가 내릴까? 이게 이제 그거는 관심을 볼수 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함께 5호 태풍 다나스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